오늘은 제가 코인으로 결혼자금 수천만 원을 잃고 지금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투자자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도 전략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거의 280명에서 580명으로 늘었으니까 2배 이상? 근데 영상 통계를 보니까 유난히 40, 50대 남성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좀 되었던 게, 이 형님들이 약간 전세금이나 퇴직금 아니면 부부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함께 모은 그런 돈을 코인에 몰빵을 해가지고 혹시 물려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절박함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혼 전이기는 했지만 지금의 와이프한테 얼마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몇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었고,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혹시라도 돈을 잃으셨거나 물려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에 어떻게 그 아까운 결혼 자금을 날렸는지 그 과정을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조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뭐 이걸로 몇백 프로 먹었다, 졸업한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막 뒤처지고 이런 기분이 아니라 그냥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업비트를 켜가지고 막 급등하는 것만 찾고 있더라고요. 진짜 딱 5%만 먹고 나오자, 그렇게 급등하는 차트에 그냥 올라탔어요. 근데 희한하게 꼭 제가 사면 귀신같이 오르던 게 멈추거나 슬금슬금 빠지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죠. 그렇게 급등하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사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뭘 사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픈 카톡방, 뭐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데를 들어갔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누가 지금 이거 사세요 하고 콕 집어주니까 이게 엄청 편하고 뭔가 나만 아는 정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틀리는 것도 많고 시즌 종료는 더더욱이 못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은 쳐다도 안 봤어요. 왜냐면 생각이 딱 이랬거든요. 아니, 비트코인 사서 돈 언제 버냐? 그거 뭐 2배나 오르겠어? 저기 이름도 모르는 알트코인 사면은 10배, 20배 간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2배 수익도 진짜 감사한 건데 욕심이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크게 잃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선물 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진짜 소심하게 한 2~3배? 이 정도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막 안심시키면서 레버리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운 좋게 몇 번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막 돌아가요. 잠깐만, 이걸로 10배 땡겼으면 지금 나 얼마 번 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5배, 뭐 10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고배율 버튼에 막 손이 가고, 결과는 여지없이 청산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뭐 투자 철학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 차트도 볼 줄 몰랐어요. 그냥 선 몇 개 이렇게 찍찍 그어놓고 이쯤에서는 반등하겠지, 이런 상상으로만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결국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오히려 맨날 보는 유튜버나 전문가들 얘기만 들으면서 괜찮다,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다, 곧 1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행복회로만 막 돌리는 거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물만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손실을 딱 마주했을 때, 그때 공포에 질려서 그냥 전부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그 조급함, 이번이 아니면 진짜 내 인생에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그게 이성적인 사고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을 약속을 했었고 7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메우려고 맨날 야근해가지고 야근 수당 받고, 고과 잘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센티브도 더 받고, 돈도 진짜 안 썼어요. 밥은 거의 다 회사에서 먹고, 옷은 당연히 안 사고, 약속도 거의 다 안 나갔거든요. 이렇게 바닥까지 한번 찍고 나니까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저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걸 하나씩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그 실패 이후에 어떤 원칙들을 세웠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한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부터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막 폭락하는 하락장에도 샀고 지루한 횡보장에서도 계속 샀습니다. 중간에 제가 부동산 사고 결혼하면서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일부를 빼긴 했지만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어요.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을 잃었잖아요. 직접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단타는 장기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요구합니다. 차트 분석도 진짜 빠삭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내 감정이랑 욕심을 계속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차트 분석이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작업일 뿐이지 신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그래도 무조건 1등은 한 명 나오잖아요. 트레이딩 대회도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누군가는 높은 수익률로 1등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한 명의 결과만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하고 뛰어드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가위바위보 2,000명, 3,000명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길게 투자하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길게 봤을 때 성공 확률도 훨씬 높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 하세요. 나는 나이가 60인데 무슨 장기 투자를 하냐? 장기 투자가 꼭 20년, 30년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5년, 10년만 내다보고 하셔도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이거는 진짜 철칙인데 급등한 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포모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저는 업비트 켤 때 절대 수익률 순으로 정렬 안 하거든요. 막 50%, 100% 빨갛게 올라온 거 보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보고 싶으면 차라리 거래량 순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통 시총 높은 우량한 코인들이 위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 몇 배 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아 좋겠다. 근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이거는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뉴스에서 갑자기 코스피 역대급 불장, 부동산 폭등 이런 얘기가 들리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들어갈 때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부해서 확신이 생긴 자산만 산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 동료들이 가끔 코인은 대체 뭘 보고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웃으시는데 저는 진심입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체인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반감기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건 진짜 앞으로 크게 성장하겠다 라는 어떤 믿음, 단단한 확신 같은 게 생깁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어야 하락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막 빠졌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은 전쟁 나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구나. 그만큼 아직 이 자산의 가치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네. 그러면 여전히 싸다는 거고 더 살 기회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수천만 원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투자 원칙들입니다. 그럼 지금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장 손절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대신에 몇 가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추가적인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패닉셀도 물타기도 지금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거래소 앱을 잠시 지우거나 가격 알림을 모두 끄시고요. 코인 커뮤니티, 단톡방, 유튜브 시청을 모두 중단하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스스로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 거리두기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간 유지를 해야 되고 투자를 잠시 잊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의 투자를 냉정하게 신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코인을 왜 샀는가? 만약 오늘 이 돈이 현금으로 있다면 똑같은 코인을 지금 가격에 살 것인가? 이 돈이 없어져도 내 생계에 지장이 없는가? 이 질문들에 답해보시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수천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도박과 같다는 것. 그리고 진짜 수익은 한 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원칙들을 가지고 코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우리 삶의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카더라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며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